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2월 2일 자산시장 급락 후 반등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많이 설명드리죠. 이런 수급의 흐름이 특히 중요할 때가 공포의 구간일 때 정말 아무도 매수하지 않아야 될 이런 급락이 있는 시기. 오늘 참고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5%, 코스닥이 마이너스 4% 같이 큰 급락을 했죠. 이런 급락의 상황에서 힘 있는 주체, 외국인이,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많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약간은 긴급하게 영상을 조금 늦게 올리긴 했습니다만 단기 증시 하락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자산시장 급락 그리고 대처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런 흐름은 역시나 금은 비트코인의 큰 하락 추세가 나오면서 굉장히 오늘 공포의 구간으로 증시가 세계 증시 전체가 모두 하락했죠.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에 지금 이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큰 매크로의 흐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산시장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간은 10시 15분 정도입니다. 지금 시기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은이죠. 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시간에서 지금 한국 낮 시간에는 초반에 급등했다가 거의 10%까지 급등했고 조정받을 때도 거의 10% 가까이 조정을 받았고 지금은 다행히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거의 한 4% 정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공포의 구간을 다시 한번 끝내고 그래도 조금의 반등을 해주는 모습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에서 지금 시간은 다행히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을 이렇게 띄워주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0.76%인데 요거 역시나 한국 시장 특히나 거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트와 비슷하게 움직였죠. 굉장히 큰 급락이 있었음에도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을 해주고 있고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정말 단기 급락의 흐름으로 끝내고 다시 한번 급락했던 만큼 빠르게 반등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기대감을 오늘 미국 시장 내일 아침에 또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보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코스피가 마이너스 5.2% 정말 큰 하락을 보였고 요런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고 개인은 매수를 했죠. 그렇게 좋지 않은 매동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달랐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4.4% 하락을 했고 외국인이 오히려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기관은 매도했지만 개인도 조금은 매수를 했지만 매매 동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런 급락의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하지 않고 매수했다는 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덜 빠졌고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락의 장이 나왔을 때는 정말 무조건 코스피가 만약 2% 하락하면 코스닥은 거의 3, 4% 거의 2배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약간은 다르게 봐야 된다. 코스닥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 자산시장의 반등이 나왔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역시나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종목 제가 오늘 거래일 기준으로만 기준을 잡아서 정리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상단에 보이는 부분이 역시나 이런 ETF들 특히나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 ETF에서 보듯이 지금 코덱스 200 선물 인베스 2 곱하기 요거는 코스피를 지금 인버스로 2배로 추정하고 있고 역시나 코덱스 인버스도 코스피의 인버스 ETF죠. 요거는 인버스가 많이 매수가 됐고 반대로 코덱스 코스닥 150 코스닥 150은
오히려 정배수가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줬다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기관의 매수 자체는 뭐 당연히 이런 ETF의 요 상관관계에 따라서 조금의 매수가 들어왔을 수 있지만 어쨌든 흐름을 봤을 때 ETF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사이에 끼어있는 네이버가 있죠. 네이버도 요거 증시 반등 나왔을 때는 저는 다시 한번 최근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쭉 봤을 때 대부분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요런 코스닥 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인다는 거, 저는 요런 부분도 분명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요 밑에 바로 ETF 있는 게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입니다. 무려 레버리지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매수를 해줬다는 것, 요 부분도 저는 조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 거래일에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이 좋다면 가장 또 강하게 반등할 게 2차 전지 섹터이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외에도 2차 전지 LNF나 그 아래에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오늘 지수가 많이 빠진 것에 대비해서는 많이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생각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2차 전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도 지금은 3천당 제약이 대장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3천당 제약,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셀트리온, 그리고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그리고 LNC 바이오,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들도 꽤나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용 관련주들도 조금씩 보이죠. APR 미용 관련 대장주 아모레 퍼시픽도 최근에 좋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이는 모습, 코스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 그리고 달바 글로벌도 마찬가지, 이것도 미용 쪽에 보이네요. 그리고 ST팜도 지금 거의 증시를 이기고 있는 흐름을 같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금융 관련주들도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금리에 대한 내용은 요런 금융 관련주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도 이렇게 금융주로서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그 외에도 반도체는 소부장들이 꽤 보이죠. 원익 IPS,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DB하이텍, 비나텍, 두산테스나,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요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보인다는 게 요런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건설 관련주들 뭐 요렇게 삼성물산이나 그리고 삼성 ENA가 요런 보인다는 거, 요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요런 내용에 따라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요런 힘든 구간이 지났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 요런 수급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조금은 길 수 있지만 종목들 제가 한번 차례대로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ETF 부분은 지금 대부분 아시니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흔히 말하는 지금 첫 번째는 고버스죠. 코스피 200을 지금 인버스 2배로 추정하고 있고 무려 11%나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정말 계속해서 끝까지 하락을 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5일선 위로 살짝 올라가주는 모습. 그리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요거 최근 고점 라인 때 중요하게 지금 30만원대 돌파를 시도했지만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은. 하지만 저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마이너스 1.6% 조정을 크게 받지 않고 있죠. 그리고 요런 큰 하락 구간을 이전에 최근에 약간 국가대표 AI 이런 탈락 내용으로 공포를 만들었다가 그대로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증시가 반등할 때는 수급의 힘과 함께 30만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이 이렇게 열려있는 구간, 이 부분으로 이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오늘 수급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도 오늘 급락했지만 수급은 조금 들어왔고, 말씀드렸듯 외국인이 코스닥을 매수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5일선이 깨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바로 다음 거래일 부터 미국 시장이 좋아지면서 빠르게 정말 단기 악재를 끝내고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요런 고점이 높아졌던 요 채널의 상단 추세 라인 때까지는 밀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 반등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요 부분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코덱스 인버스 마찬가지죠. 코스피 인버스의 큰 하락에 반대되게 6% 오늘 상승했고, 그리고 2차전지 레버리지가 오늘 무려 10%나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의 흐름이 들어왔다는 거, 이 부분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2차전지가 크게 반등할, 저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한번 ETF도 그렇고 주요 종목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3천당 제약 이것도 오늘 고점 라인대에서 마이너스 2%면 굉장히 잘 버티게 된 거죠. 5일선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관련주 중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고점에서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죠. 그리고 APR도 이 고점 라인대에서 지금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최근 신고가 라인 돌파 이후에 약간 쉬어가고 있지만 크게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 오늘 이 좋지 않은 장에서도 2.9%나 상승해주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이런 금융 관련주들은 또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죠. 오늘 신고가를 갱신하고 윗꼬리를 달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양봉 4%나 상승해준 모습, 그리고 리가캔바이오도 최근 급등했다가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바이오 관련주 대비해서는 그래도 고점에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주는 모습이죠. 이런 거는 뭐 코스닥 ETF에 따른 분명 기관의 수급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날에도 수급이 빠지지 않고 들어왔다는 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은 최근 이런 구간들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좋은 상승을 보였다가 역시나 역사적 고점은 강한 저항 라인대였다. 152,000원대 정확하게 저항받고 최근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구간이고, 지금 5일선 21선을 깨는 흐름은 분명 안 좋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5일선 21선 빨리 회복해준다면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최근 실적과 수주 잔고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추가로 혹시나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요런 12만원대 초반대 수평 지지와 61선, 121선, 볼린저 밴드 하단이 만나는 요런 12만 3천원대 정도에서는 한 번 더 단기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오늘 하락하지 않았죠. 1.6% 상승했고, 정말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메리츠 금융지주인데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최근에 약간 요 추세 라인대가 꺾이면서 이제는 끝인가 했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해주고 있고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주는 모습을 최근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이것도 최근에 많이 설명드렸고 이제는 정말 바닥권을 다지는 구간에서 거래량 수급 흐름이 들어오면서 이평선 모인 구간 돌파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죠. 코스피임에도 불구하고 조정받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이런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거, 오늘 같은 날에도 0.79% 상승, 이런 보합권을 잘 지켜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또 최근 수급 흐름은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거 1월 첫 거래일에 굉장히 중요한 상승 흐름을 장대 양봉 만들어준 상태에서 지금 요 구간을 횡보하고 있는 요런 그림일 것 같아요. 약간의 쌍봉 모습이 불안한 모습도 있지만 조정이 추가로 나왔을 때는 오히려 요 19만원대 정도 떨어졌을 때 61선은 저는 강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한번 매수를 잡아볼 만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추가 하락했을 때 19만원 초반대에 매수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또 마이너스 1.79%, 거의 하락하지 않았죠. 올라갔던 거 대비해서는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LNF도 오늘 0.5%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 고점에서 시장 대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는 생각, 2차 전지죠. 그리고 달바글로벌도 최근 미용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달바글로벌도 크게 조정받지 않고 방향은 우상향의 방향성을 잡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중요한 저항 구간 라인 때는 16만 4천원대 보이는데, 16만 4천원대 돌파되면 상방이 열린 구간으로 단기 급등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수급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원익 IPS 오늘 마이너스 11%, 꽤나 큰 급락이 있었지만 이런 바닥권 라인, 요런 신고가를 돌파한 구간에서 엄청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요거 많이 올라갔던 만큼 조정은 조금 강하게 나왔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5일선에 아슬하게 걸려있는 모습인데, 5일선 지지받으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오늘 미국 시장 흐름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 계속 듭니다.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고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긴 하지만 크게 조정받지 않고 있습니다. 5일선을 계속해서 지지받아주는 모습.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또 많이 설명드렸죠. 결국에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그림이 보여진다라는 거 코스닥 상승 흐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정확히 저번 주는 큰 상승의 흐름이 나왔고, 조정도 그래도 많이 올라간 것 대비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요 바닥권 라인 때 횡보하다가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네요. 저도 잘 보진 못했는데 오늘 수급 흐름을 보면서 체크해 봤을 때는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닥권 다지고 점차적으로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최근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 약간의 조정을 하려는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네요. 추가 상승했을 때 이런 전고점 가격대 23만원대 다시 한번 돌파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추세선도 조금 더 이어봤을 때는 이 정도 각도로 그어볼 수 있고, 아래 구간에는 21선, 61선 지지 포인트들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20만원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승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상승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로메카. 요거는 수급 들어오긴 했지만 추세가 조금은 강하게 꺾여 있긴 하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21선 지지 받아내면서 반등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VM 정말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최근 스페이스X 테슬라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우주 관련주들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 이어가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고점 라인 때 이어서 올라가주고 있네요. 최근 건설 관련주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로서도 좋은 테마가 계속해서 엮여서 올라가주면서 이런 업종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같은 시장도 마이너스 1.3%만 약간의 조정이 있었고 계속해서 수급은 꾸준히 좋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ST팜도 최근 급등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오늘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5일선은 버티고 수급은 꾸준히 들어와주는 모습. 그리고 ABL 바이오, 요것도 바이오 관련주 중에 또 대장주 쪽에 있었죠. 지금 알테오젠 다음으로 사실 시가총액이 가장 컸었는데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에 요거 큰 급락의 장대 음봉과 거래량 요런 수급이 빠지는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전거래일에 약간 요렇게 하락을 먼저 선반영했는지 그래도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죠. 다음 거래일 요런 음봉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요게 또 정말 대단하죠. 오늘 시장에 5%나 오히려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모습, 정말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꼭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죠. 그리고 삼성 E&A, 이것도 바닥권 라인대에서 거래량이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수급도 긍정적이었고 28만원대에서 30만원대 요 저항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대인데 최근에 돌파를 한 부분이 좋다라는 설명 드렸고, 요거는 5일선을 꾸준히 지지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LNC바이오도 요것도 신고가 위치에서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모멘텀, 오늘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DB하이텍, 요거 반도체 관련주로서 이게 차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거의 조정받지 않았죠. 그리고 비나텍도 오히려 6.9% 상승하면서 요런 신고가의 흐름, 반도체 종목들 정말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두산테스나 요것도 코스닥 관련 요런 소부장 관련주이고, 오늘은 마이너스 6%, 앞서 봤던 원익 아이패스와 함께 조정이 조금은 강하게 나오면서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요거 소부장, 저는, 만약 요런 말씀드렸던 증시의 반등이 나왔을 때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반도체 소부장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일단은 하락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것을 체크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신고가를 이미 돌파한 상태에서 급등 이후에 마지막 거래일은 5% 조정이 있지만 그래도 5일선을 버티고 있고 오늘 또 수급이 들어왔던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네, 요렇게 조금은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요런 섹터들과 종목, 수급의 흐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어떤 종목이 가장 증시 반등이 나왔을 때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요 흐름에 봤을 때는 코스닥이 역시나 지금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2차전지, 바이오가 특히나 코스닥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소부장, 반도체 쪽은 이런 소부장들도 저는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이런 미용 관련주들도 저는 계속해서 상승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요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매수했던 종목들을 추가 하락하는 시기에서도 꾸준히 지켜보면서 반등의 시그널이 나오는 그 흐름 때 한번 가장 강하게 저는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눈여겨보시면서 최대한 지금 약간의 쇼크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역시나 그 이유는 이미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굉장히 바닥권 라인대에서도 미국이 빠지면 크게 하락했을 때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은 모습이 있었다면 그래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조정은 어느 정도 또 받아들이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약간은 충격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 거래일에는 오늘 미국 증시부터 그리고 말씀드렸던 자산시장들이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한국 증시도 다시 한번 다음 거래일에 끌어올려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종목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